여기 나 잠깐만요. 여기 폭행하고 있어가지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남성. 그런데 그때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왼쪽을 이렇게 걷어차면서 넘겨버리더라고요. 도망치는데도 쫓아와가지고 계속 얼굴 쪽을 치면서 겁박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그날 이후 악몽 속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그를 폭행한 사람은 누구며 맞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밤중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전말을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멈춰버렸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47살의 김정수 씨. 제가 20년 정도 운전직 하다가 지금 택시 회사로 운전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택시의 운행이 멈춘 지 한 달째. 택시 운전을 하던 그에게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1월 25일에 그 콜을 저희가 받은 시간이 12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돼요. 정수 씨는 자정 늦게 호출을 받아 도착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당시 택시 내부 CCTV를 봐도 승객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쓰고 있던 마스크까지 벗어버리는 남자. 답답하신 문 좀 열어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답답하셔서 마스크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술 취한 승객에게 정중하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할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이제 목적지까지 이동을 했고요. 도착했을 때도 도가 거의 나오시는 상태로 문을 열어줬어요, 급하게. 그 상태로 이제 밖으로 구토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리고 토하셔야죠. 차라리 내리고 여기다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여기 저희 세차에 주셔야 돼요. 정수 씨가 택시 요금과 세차비를 요구하자 180도 돌변한 남자. 쪽 말고도 보니까는 문 안쪽이랑 문 사이가 전부 다 튀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름 이제 고객께서는 이제 안 보이셨겠지만 저희는 그게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문 세차를 해야 될 상태가 이미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택시비 24,000원 나왔으니까 정산 좀 부탁드리고 세차를 해야 될 것 같다. 택시비를 요구하는 정수 씨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잠깐만요. 정수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남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듯 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술에 취한 채 정수 씨에게 폭언을 이어가는 남자. 사람 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저리. 근데 치면 되는데 왜 사람을 쳐요, 왜? 뭘 쳤냐? 사람 왜 치냐고 지금. 피난다고 지금. 야, 얼마 좋아하냐? 한 200 돼. 일단은 나 경찰 다 왔는데 어디가 어디 지금. 접어봐, 그거. 여기 경찰 왔다니까 지금.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집에 가려는 남자를 뒤따라간 정수 씨. 경찰 다 왔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 제가 저기 못 찾으니까.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또다시 시작된 남자의 폭행. 그만 저기 하라고요 지금. 그만하라고 지금. 그만하라고 안돼 때린다고.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이 몸으로 이게 교통사고 나는 충격처럼 벽으로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자의 폭행으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고 다리를 다친 정수 씨. 넘어질 때 오른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정수 씨. 무릎을 굽힐 수 없어 택시 운행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남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6월 13일 날 승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때린 적도 없는데 거기서 제가 붙잡고 같이 실랑이를 벌인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수 씨를 폭행한 남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술 취기한테 그냥 막 뭐 돈 뜯어내려고는 그거밖에 안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이제 잡아가지고 넘겨버렸는데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제가 잘못한 거고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 올라가는데 계속 못 가게 계속 주위에서 시비 걸고 그러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뿌리치는 정도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무릎 연골이 나가버리고 이빨이 나가버리고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잘못을 일부 시인했지만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남자.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정수 씨를 넘어뜨린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 상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로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징역형이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사실 이 같은 승객의 폭행과 난동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당한 적이 가끔 있었는데 우리가 길거리 섰을 때 그 사람이 폭언을 할지 폭행을 할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뭐 오버히트 문제도 있고요. 나 약간 좀 폭력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택시 및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부터 시내버스에 격벽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택시는 제외됐습니다. 보호 격벽 설치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거 해주면 좋죠.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 해줘야지 개인이는 못해.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국가가 뭐 일정 부분 그게 50%가 됐건 70%가 됐건 지원해 줘야 되겠죠. 택시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편의도 필요하겠지만 그 택시 운전자의 안전과 그 택시 운전자의 보호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이를 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걸까? 이번 사건 영상을 본다면 택시 기사님은 운행을 마친 상태에서 택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걸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호할 만한 운전자이냐 아니냐 따라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정수 씨. 용기를 내 인터뷰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택시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게 제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처럼 다치지 않고 서로 다 보호될 수 있는 좀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의 간절한 호소. 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